예, 다음으로 접지도체입니다. 접지도체 어떻게 돼요? 주접지단자가 있고 접지극이 있을 때 주접지단자와 접지극 사이 연결하는 이것이 접지도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지도체, 접지선으로는 GV선을 사용해요. GV선이 사용됐다 접지도체입니다. 그래서 접지용 비닐 절연전선 접지도체고요. 뭐냐, 개통이나 설비 또는 기계에 주어진 점과, 말은 어렵지만 임의의 점, 이러한 주어진 점과 접지극 또는 접지극 망간의 도전 경로, 전류가 흐르는 경로 또는 그 일부분을 제공하는 도체를 접지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접지도체 구비 조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접지도체로 우리가 고장 전류가 흘러서 대지로 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최대 고장 전류가 고장 지속 시간 동안, 보통 우리가 5초를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장이 계속 지속되는 시간 동안 흘려도 용단이나 열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국부적으로 위험한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는 도전류를, 그러니까 전이차가 발생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전이차가 발생하면은 그 자체가 저항이 있다는 거죠. 저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전이차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류를 가져야 한다. 전류가 잘 흐르고 저항값이 작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레 시스템의 접지도체는, 피레 시스템은 피레침을 거쳐서 인하도선, 피레 시스템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여기 피레 시스템이 건물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피레침이죠. 얘가 수레부라고 합니다. 수레부를 거쳐서 피레 시스템에서 여기 접지극이 있다고 하면은, 피레 시스템에서는 수레부에서 받아서 접지극까지 이 선을 인하도선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접지도체죠. 네, 인하도선입니다. 그래서 피레 시스템의 접지도체를 인하도선 이렇게 보시고, 통에 대지로 내전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때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요, 수십 킬로암페어 전류가 흐를 수 있으며 지속시간이 길 경우 접지도체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견뎌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접지도체 규격 계산인데, 이게 접지도체뿐만 아니고 보호도체 있죠. 보호도체, 접지도체 모두 이 공식에 의해서 전선의 단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 5초 이내에 차단할 경우에 전선의 접지도체 단면적은 이 공식으로 하는데, 단면적의 단위는 제곱 밀리미터입니다. K는 뭐냐면 전선의 재질 있죠. 재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LP 같은 경우는 이 값이 143이에요. K 값이 143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주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I는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 전류의 실효값, 고장 전류, 접지도체를 따라서 흐르는 그 전류의 실효값이고, T는 뭐나? 시간입니다. 자동차는 위에서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 근데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답이 5.5 제곱밀리미터가 나왔다. 그러면 답 5.5 하면 안 돼요. 전선의 단면적은 반드시 공칭 단면적으로, 계산값이 5.5다 하더라도 계산에서는 5.5, 답을 쓸 때는 공식 단면적 정해진 값을 써야 됩니다. 5.5 위에 얼마요? 2.5, 4, 6. 계산값이 5.5가 나왔다면 6을 답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계산 잘 해놓고 공식 단면적으로 적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재질이나 이런 값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재질이나 시간이나 전류가 주어졌으면 앞에 그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일단 접지도체 필요의 시스템이 접속된 경우, 뭐 인하동선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필요의 시스템이 접속되면은 16제곱밀리미터 구리, 접지도체가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굵습니다. 구리 16, 철제는 50제곱밀리미터 이상입니다. 접지도체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이건 뭐요? 필요의 시스템이 접속되면은 큰 전류가 흐르는 경우죠. 그런데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필요 시스템 등이 접속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때 철은 똑같이 50제곱밀리미터예요. 구리는 16에서 6으로 줄어듭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다. 필요 시스템이 접속된 경우와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연동선의 단면적입니다. 철 말고요. 연동선은 부드러운 구리선을 얘기하죠.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인 접지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고압,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도체는 6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 전류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전에 접지 설비, 필요 설비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Y 결선이 있다 했을 때 중성점 접지를 하죠. 이렇게 이 도체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도체라고 해서 6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7kV 이하나 25kV 이하에서 2초 이내 차단 장치가 있는 경우 6이고, 그 외에 7kV 이하가 아니고 25kV 이하 중에서 2초 이내 차단 장치가 없는 경우는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 16 있죠. 6이고 16입니다. 그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이것도 꼭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선 2m까지 보면 합성 수지관도 이와 동동 이상의 절연 효과와 강도를 갖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합성 수지관이나 몰드로 덮어야 하는데 두께 2mm 미만의 합성 수지의 전선감이 가연성 콘벤덕트관은 제외다. 2mm 미만은 제외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넘어가서 확인할게요. 네. 이 부분 있죠. 접지극 매설할 때 했었습니다. 이 부분 얘기요. 지상 2m부터 지하 0.75m까지고 합성 수지관인데 2mm 미만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2mm 이상,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상 2m부터 지하 0.75m까지를 이렇게 시설한다. 네. 그래서 요거 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호도체입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주접지 단자가 있으면 주접지 단자로 모든 것이 모이죠. 접지극 했죠. 접지도체 했죠. 이제 뭐다? 노출 도전부 M 전동기라면 전동기 외함과 주접지 단자를 연결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보호도체라고 합니다. 보호를 영어로 프로텍트라고 하죠. 그래서 보호도체 P라고 하는데 보호 P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호도체는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호도체를 하면 포괄적으로 보호를 위해 사용된 모든 전선을 보호도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호도체 개념은 이거예요. 보호를 위해서 연결된 모든 전선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호도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예전의 접지선, 지금 보호도체. 그래서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체가 보호도체입니다. 예, 안전을 위해 보호도체를 설치했다.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전기적으로 접촉했을 경우 감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도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이죠. 노출 도전부에 연결한 것이고요. 개통의 도전부 뭐냐? 이런 그 수관, 가스관,
수관, 가스관 이런 거 개통의 도전부. 그리고 주접지 단자, 주접지 단자. 그리고 접지극 이런 거. 원래 보세요. 원래 개통의 도전부와 주접지 단자를 연결한 것이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입니다. 하지만 일종의 보호 도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접지 단자와 접지극을 연결한 것은 접지 도체죠. 이것도 보호를 위해서 연결한 거예요.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접지 도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원 또는 중성점, 접지점도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모두 보호 도체가 되고, 보호 도체 시설 시 주의사항 봅니다. 보호 도체를 접촉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전동기가 있습니다. 전동기가 있고, 여기에 보호 도체를 연결해요. 그러면 이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에 이렇게 보호 도체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호 도체에 접촉하는 나사를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보호 도체 연결용으로 해야 되지 무슨 고정용으로 이거 나사 있는 김에 다른 거 여기 현황판 달든지 그런 식으로 시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호 도체만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접속보다 납땜으로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납땜이 생각보다 약해요. 용접하고 틀려요. 납땜은 인두기 가지고 이렇게 납땜하는 건데 잘 떨어집니다. 용접하고 납땜은 다른 거예요. 납으로 땜하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납땜, 솔더링으로 하면 안 된다. 보호도체 개폐장치 시설하면 안 돼요. 보호도체인데 언제 사고 발생할지 모르는데 열고 닫았다 하면 안 된다. 시험 목적으로 공구를 이용해서 보호도체를 분리할 수 있는 접속점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를 위한 전원 장치, 동작 센서, 코일, 변류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보호도체 경로에 직렬로 접속하면 안 됩니다. 보호도체 경로에 직렬로 이런 감시 장치를 하면 보호장치가 이렇게 전류를 잘 흘려줘야 되죠. 대지로 잘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거죠. 보호도체 경로에 직렬로 접속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런 장치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방해한다는 거죠. 기기 장비에 노출 도전부는 다른 기기를 위한 보호도체 부분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주접지 단자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것을 쭉 해서 이렇게 연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외압을 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하면 안 된다. 기기 장비의 노출 도전부를 이것을 다른 기기, 이 기기를 위한 보호도체 부분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구성을 부분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보호도체 단면적인데 보호도체 단면적은 다음 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보호도체 단자도 도체 크기에 적합해야 한다. 단자도 보호도체는 굵은데 단자가 작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나에 따라 계산한 값 이상이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접지도체도 했었죠. 계산한 값 그리고 필요 시스템이 연결된 경우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보호도체도 계산한 값, 이 표의 값 두 개를 비교해서 나에 따라 계산한 값 이상이 한다. 둘 중 큰 것. 나중에 큰 것으로 선정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 TT 계통에서 전력공급 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 접지극이 독립하는 경우 보호도체 단면적은 구리 25, 알루미늄 35로 초과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좀 배우지 않으셔서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T 계통은 고장전류, 지락전류, 대표적인 고장전류인 지락전류가 작습니다. 고장전류가 작아요. 그래서 접지선으로 흐르는 그 전류 자체가 적다. 그렇게 의하면 접지선 자체가 보호선
이죠. 보호도체의 굵기 자체가 굵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도체 단면적이 이 표와 그 다음에 계산한 값 중에서 큰 값으로 선정하는데, 만약에 TT 계통이라고 하면은 큰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접지극이 독립된 경우 보호도체 단면적이 구리 25, 알루미늄 35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락전류 자체, 고장전류 자체가 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TT 계통을 공부하고 나서 그때 이해하시면 한결 더 수월하실 겁니다. 보호도체 단면적 표가 있는데 선도체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입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변압기가 있고 이렇게 L1, L2, L3 선이 있습니다. L1, L2, L3 선이 있고 여기에 뭐 중성선이 있고 여기에 보호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호도체가. 그리고 여기에 기기에 노출 도전부가 있어요. 모터, 전동기, 외함. 네. 그래서 이렇게 L1, 뭐 L2, 뭐 L3 이렇게 가는데, 뭐냐면 선도체가 뭐요? L1, L2, L3를 선도체라고 합니다. N선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중성선이라 하고, P선을 뭐다? 보호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도체 단면적이 선도체의 단면적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체 단면적이 16제곱밀리미터 이하면 보호도체 단면적은 선도체와 같으면 이거요. 선도체 단면적이 S면 보호도체 단면적도 S인데, 선도체가 다른 경우는 계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체와 보호도체가 똑같은 선이다. 그러면 이거 그냥 선도체 단면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선도체와 보호도체가 다른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K값. XLP 같은 경우는 143이다는. 그리고 도체에 따라서 이 K값이 다르면 지금 보호도체 단면적은 K2분의 K1으로 계산해서 구해야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K1과 K2 값이 모두 주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선도체 단면적이 16에서 35까지입니다. 16초가 35면은 어떻게? 16으로 합니다. 16. 그 다음에 35를 초과한다 그러면 2분의 S가 됩니다. 네. 만약에 선도체 단면적이 뭐 70이다. 그러면 보호도체 단면적은 35예요. 35. 선도체 단면적이 2분의 S. 그냥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공식 단면적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결과, 전선에 대한 최종 결과는 공식 단면적으로 답해야 된다. 이것만 꼭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서 PN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PN 도체는 뭐냐면 이렇게 P선이 있고요. P선이 있고 N선, 보호선과 중성선 합한 것, 이것을 PN선이에요. 이라고 합니다. 이 선은, PN선은 중성선과 보호선이 하나로 된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PN선은 보호선도 되니까요. 보호선도 되니까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 나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가는 이 표예요. 나는 뭘까요? 나는 앞에서 우리가 접지도체 구할 때 적용했던 그 공식입니다. 보호도체 단면적 계산해서 차단시간 5초 이하인 경우에 S는 K분의 루트 I 제곱 T. 이 공식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뒷부분에서 보호장치 설계할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즉 보호도체도 그렇고 접지도체도 그렇고 모두 나오죠. 근데 공식 똑같습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P연선 나왔죠. P연선. N선은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어? P는 보호도체라고 그랬죠. 보호도체. N은 뭐다? 중성선입니다. 그러면
PN선은 뭐다?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겸용한 도체라고 하죠.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겸용. PN선은 중성선도 되고 보호도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하시려면은 이번 시간 할 거예요. TNT, IT 개통접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겸용도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PN, 우리 일반적으로 PN이에요. 교류회로에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 해서 PEN 도체가 됩니다. PEL은 뭐냐? 직류에서 우리가 교류에서 뭐 선도체 겸용 하지 않죠. 직류회로에서 선도체가 선이 뭐요? 선이 라인이죠, 라인. 그래서 보호도체 P에 선도체 L. PM 도체입니다. M이 뭐요? 미들, 중간선입니다. 얘도 직류회로에서 중간선 겸용 보호도체가 됩니다. 중간선 겸용 보호도체. 그래서 보시면 지금 조금 이따가 할 건데 TNC 계통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할 거니까요. 뭐 그 부분은 곧 설명드리고 PN선이 사용됐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이 선은 중성선, 여기 중성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외부로 연결된 노출도저부 외부에 연결된 보호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상 4선식의 얘는 뭐냐? 중성선. 얘는 뭐냐? 보호도체.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합쳐서 PN.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고요. 이제 요거까지만 볼게요.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 설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용접기 같이 끌고 다니면서 용접하는 거 있죠. 그거 아니고 고정된 전기 설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겸용도체 PN 같은 거요. PN 같은 건 구리 10, 알루미늄 16입니다.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도체는 전기설비 부하측으로 시설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요. PN 있고 N 있고 PE N 쓰는데 여기에 PN 얘는 부하측으로 시설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저 뒷부분까지 모두 좀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폭발성 분위기 장소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중성선과 겸용하지 않고 폭발성 분위기 장소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주접지 단자입니다. MET라고 해요. 메인 어스링 터미널. 주접지 단자 했었죠. 여기에서 이걸 얘기하면 이거. 여기에는 1번 뭐요? 보호도체도 연결되고 3번 접지도체도 연결이 되고 2번은 등전이 본딩 도체에서 보호 등전이 본딩 혹은 보호 등전이 본딩인데 여기에는 보조가 아니고 보통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하여튼 등전이 본딩 도체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T는 앞에서 했던 접지극이고요. B가 주접지 단자인데 우리가 앞에서 접지극 했고요. 접지극 했고 접지도체 했고 보호도체도 했고 그리고 지금 주접지 단자를 합니다. 그럼 등전이 본딩 도체 얘는 언제 하느냐? 우리 지금 10장인데요. 12장에서 얘만 따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주접지 단자까지 해서 접지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하는 걸 마무리하고요. 등전이 본딩 도체 12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접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단독 접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 접지 단자로 B를 설치하고 다음에 도체들을 접속해야 된다.
등전이 본딩도체, 2번 같은 등전이 본딩도체, 3번 같은 접지도체, 1번 같은 보호도체, 그리고 뭐 기능성 접지도체는 뭐냐면 뭐 기능성이 들어가면 통신, 전자 이런 것들이요. 통신, 전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통신, 예. 통신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 접속해야 된다. 접지단자가 하나뿐만 아니고 이렇게 접지단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상호간은 이렇게 접속해야 된다는 거고요. 접지단자 접속되는 각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접지도체, 이 접지도체는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장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아직 주 접지단자고, 예.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접지 시스템의 요구 사항. 보시면 읽어보시면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설비에 보호 여건이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적합해야 된다. 예.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용 및 힘이죠, 힘. 이런 전류로 인한 감전의 위험 없이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접지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기능적 요구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 기계적 응용 및 부식에 의해 예상되는 외적 영향에 대해서 또 적절해야 된다. 예. 접지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접지장의 변화, 부식될 수도 있고 건조 또는 동결로 인해서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예. 그런 이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접지 시스템이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이제 개통 접지 방식 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K20 규정입니다. K20 규정이고, 예전에는 우리가 판단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판단 기준은 이었는데,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을 저한테 만약 물으신다고 하면은, 첫 번째가 접지 방식입니다. 이 접지 방식. 두 번째는 과전류 차단기 설계하는 부분, 배선료 차단기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판단 기준에서는 접지 1종, 2종, 3종, 특 3종, 뭐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었는데 KC 규정이 적용되면서 사용되는 접지 종류가 TN, TT, IT 접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변경된 것이 뿐만 아니고, 이렇게 변경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전류 차단기 설계에도 적용이 되고, 앞에서도 제가 뭐 이론하면서 한두 번 나왔었고요. 뭐 겸용조치하면서도 말씀드렸고, 뒷부분은 계속 이런 TT, IT, TN 접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개통 접지 방식에 대해서 단순히 외우자가 아니고 한번 최대한 이해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종, 2종, 3종이었는데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게 아니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더 편리해졌다, 이해하기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종, 2종, 3종 접지는 단독 접지죠. 1종 접지, 2종 접지, 단독 접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단독 접지가 우리나라에 별로 맞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통 접지로 변경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접지 방식인데, 여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원이면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변압기, 전원과 부하, 접지, 연결 방식.
전원과 부하의 접지를 연결하는 방식. 이것이 일반적인 개통접지 방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원에 접지를 합니다. 부하에도 접지를 해요. 그러면 전원과 부하를 따로 접지한다. 그러면 단독 접지겠죠. 전원 접지 따로, 부하 접지 따로. 근데 전원의 접지와 부하의 접지를 연결해서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통합 접지죠. 공통 접지죠. 공통 접지. 그러면 그러한 방법에 따라서 전원과 부하의 접지를 연결하느냐 하지 않느냐, 연결한다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통 접지 방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표시 방식이 있는데 보세요. 1번에는 여기 TINSC가 있는데요. 1번에는 T나 I가 들어갑니다. 2번에는 T나 N이 들어가고요. 3번에는 C나 S 혹은 CS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접지 방법이 T 접지, TN 접지, TT 접지 있고 TN 접지 있고 그 다음에 IT 접지.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TT 접지 있고 TN 접지 있고 IT 접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TN 접지는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글자. TT 접지나 IT 접지는 세 번째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TN 접지는 C나 S가 들어간다 했죠. TN C나 TN S나 TN CS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누면 총 5개요. TT 접지, IT 접지, TNC, TNS, TNCS.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접지, 개통 접지 방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글자에는 T나 I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T는 뭐냐? 테러라고 해요. 얼스, 접지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전원의 접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1번에 T가 들어갔다. 그럼 뭐다? 접지를 한다. 전원에 접지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전원이 변압기라고 했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L1, L2, L3 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T가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T가 돼요. 첫 번째 I로 올 수가 있습니다. I는 아이솔레이트에서 절연입니다. 절연. 만약에 전원이 이렇게 했는데 접지가 되어 있지 않거나, 파란색 할게요. 접지가 되어 있지 않거나 고임피던스, 임피던스를 통해서 접지가 되어 있다. 이러면은 I가 됩니다. I. T면은 전원이 접지, I면은 전원이 접지되어 있지 않거나 비어 있거나 임피던스를 통해서 접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하의 접지, 부하의 접지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세요.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하도 접지를 해요. 부하 접지 않는데 부하의 접지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따로 접지가 되어 있다. 부하가 따로 접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T입니다.
물론 부하에 전원은 연결되어 있겠죠.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부하의 접지가 따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T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부하의 접지가 있죠. 보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쭉 따라가면은 전원의 접지가 연결돼 있잖아요. 전원의 접지가 연결돼 있죠. 그러면은 뭐다? N입니다. N. 그래서 보세요. N은 뉴트럴해서 중립적 중성입니다. 즉 부하의 접지가 이런 전원의 접지와 연결됐다. 중성선으로 연결됐다. 그러면은 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T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T는 뭐다? 부하의 접지가 따로 접지대가 있다. 그러면 T가 되는 거죠. T. 그 다음에 S와 C를 볼게요. S와 C. S와 C는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좀 이따 그림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S와 C 세 번째 글자는 뭐냐면 TN 계통에만 있다고 했는데 N선 보선이죠. N선 중성선이죠. P선 중성선과 보선의 공통 사용 여부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P선과 N선이 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전체에 그리면 얘가 중성선입니다. 얘가 보호선이에요. 중성선과 보호선이 구분되어 있죠. 구분됐다를 영어로 우리가 separate 해서 S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글자가 S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가 PEN선입니다. 그러면 중성선과 보호선을 같이 쓰는 거죠. 공통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합되었다는 거죠. 중성선과 보호선이 결합되었다고 해서 컴바인드, 결합되었다, C가 되는 거죠. 네. 자, 요렇게만 아시고 한번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더 쉽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시 볼게요. 1문자 전력 계통과 대지의 관계. 전력 계통은 변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 접지. 그래서 T는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한다. I는 모두 충전물 대지로부터 절연하거나 접지하지 않거나 임피던스를 삽입해서 한 점은 대지에 직접 접속한다. 임피던스 하면 임피던스 삽입해서 접지하거나 혹은 접지하지 않는 경우를 I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설비의 노철 도전성 부분과 대지와의 관계입니다. 얘는 부하, 설비 노출 도전성 부분, 전동기 외한 부분 얘기하는 거죠. T는 뭐냐? 전력계통 접지와는 무관하며 전력계통 접지, 변압기 접지와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출 도전성 부분은 대지로 직접 접속한다. 노출 도전성 부분은 대지로 직접 접속한다. N은 노출 도전성 부분은 전력계통 접지점에 직접 접속한다. 전원의 접지와 연결한다. N. 세 번째 문자는 중성선 N과 보호도체 P의 관계입니다. 중성선과 보호도체 관계. S는 보호도체 기능은 중성선 또는 접지 전선과 분리된 세퍼레이트해서 보호선 따로, 중성선 따로. 그래서 S가 들어갈 때는 P선 따로, N선 따로 이렇게 됩니다. C는 중성선 및 보호도체 기능 하나의 전선으로 겸용한다. P와 N을 합쳐서 PEN이 있다. 이렇게. 그럼 봅니다. 기호 설명.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중성선
중성선, 보호선. 그 다음에 중성선, 보호선, 겸용입니다. 이게 기호가, 중성선은 기호가 요거예요. 보호선 이거고, 얘는 뭐냐? 중성선과 보호선 합쳐놓은 건데, 좀 많은 분들 헷갈려 하세요.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얘가 중. 동그라미 된 게 중입니다. 중. 그리고 얘가 보. 보.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요. 보호선. 그래서 동그라미가 중성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짝대기가 보호도체예요. 요렇게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통별 접지 방식 TN 계통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N 계통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TN, C, TN, S, TN, CS입니다. 제가 TN 계통 한번 그림을 볼게요. 앞에서 한 이론을 갖고 보세요. 전원 이렇게 있습니다. N2, S이고 지금 뭐 중성선과 보호선이 있다 하고요.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L1, L2, L3 그리고 중성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만약에 보호선이라 할게요. 보호선이랍니다. 중성선이라 할게요. 그러면 얘를 중성선 L1, L2, L3의 보호선이라 합니다. 그러면 TN 계통은 보세요. 앞 글자가 T니까 전원이 접지가 되어 있다. 맞죠? 두 번째 글자가 N이니까 노출 도전부에 접지를 하는데 T면은 따로 접지하는 것이고요. N은 뭐다? 이것이 노출 도전부가 올라가서 보호도체에 올라가서 어떻게 전원의 접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TN. 그리고 TNC는 뭐다? 콤바인드예요. 콤바인드. 여기서부터 나올 때 얘가 없고요. PEN선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 TNS는 뭐다? P 따로 N 따로 N 따로 P 따로 해서 하나로 선이 나오는 것이고 TNCS는 일정 기간까지 PEN선이 나오다가 구분되는 거. PE와 N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봅니다. TN 계통이니까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합니다. 변압기를 접지한다는 거예요. 노출 도전성 부분, 전동기 외함 같은 것들을 보호도체를 통해 그 점에 어느 점에 전원 한 점을 직접 접지한 곳에 접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TN 계통이요. 중성선 및 보호도체 배열에 따라서 중성선과 보호도체 같이 섰느냐 다르게 섰느냐 TNS, TNCS, TNC 계통의 세 가지 방식이 있고 계통의 지락사고는 과전류 차단기에 의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뒤에 나오는데 계통의 지락사고가 있어요. TN 계통은 전체적으로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전체 회로 임피던스가 작으면 지락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인데 얘가 작으니까 지락전류가 커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락전류가 크면은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배선 차단기도 있고 누전 차단기도 있는데 지락전류가 크니까 누전 차단기 굳이 쓸 필요 없이 누전 차단기가 더 비싸죠. 누전 차단기 쓸 필요 없이 과전류 차단기, 배선 차단기로 차단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체 회로 구성에서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고장 전류가 크고 지락 사고를 과전류 차단기가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 그럼 이제 회로를 한번 볼게요. 제가 뭐 대략적으로 그렸는데 먼저 TNS 계통입니다. 예, 보세요. 전원이 지금 L1, L2, L3와 중성선 보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접지가 되어 있죠. T입니다.
그리고 부하도 접지를 하는데 중요한 뭐냐? 전원의 접지와 이 부하 부분의 접지가 부하적 부분의 접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보호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전원 측 접지와 부하 측 접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다? N이요. N. 맞죠? 만약에 TT다. IT다. 그러면 이 부분이 끊어져 있어야 됩니다. 전원 측 접지 따로, 부하 측 접지 따로, 이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볼게요. 이것을 통해서 T, 이것을 통해서 N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중성선과 보호선이 구분이 되어 있죠. separate 해서 S가 됩니다. T, N, S 계통이 돼요. N선과 P선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명칭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N선을 쭉 따라가니까 이 부분이 뭐가 있다? 동그라미가 있죠. 중성선이란 겁니다. 여기 뭐예요? 보호선이죠. 보호선 따라가니까 보호선. 여기도 보호선. 여기는 이거 보호선이죠. 보호선이고 얘는 연결된 것이 뭐다? 중성선입니다. 중성선. 그래서 N선과 연결된 것은 이 동그라미를 하고요. P선과 연결된 것은 이 짝대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하를 한번 볼게요. 부하를 보면은 얘는 3상 4선식이고요. 얘는 3상 3선식입니다. 보세요. L1, L2, L3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가 더 N상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3상 4선식이고 외함, 노출 도전부의 외함이 보호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상 4선식이고 노출 도전부 외함이 보호선으로 연결된 것이다. 얘는 중성선으로 연결된 것이 없죠. 중성선으로 연결된 것이 없으니까 3상 3선식이 됩니다. 그리고 노출 도전부를 이렇게 보호선에 연결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내리시면 안 돼요. 왜? 보호선은 뭐다? 외함에 접지를 하는 거죠. 외함에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안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안으로 가면 중성선이나 선 있죠. L1, L2, L3나 중성선은 안으로 가지만 보호선은 외함에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재 그림처럼 여기에서 끊어야 됩니다. 얘도 P선과 연결되면 외함에 연결돼야 돼요. 이런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지락전류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지락사고가 만약 발생했다 그러면은 여기 A상이 지락이 발생했으면 A상이 이렇게 지락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회로를 제가 루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A상에서 전원을 공급해서 이렇게 해서 외함을 타고 어디로 가요? 보호도체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루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지락 전류를 구하려면은 분자는 어떻게 돼요? 3상 4선식에서 중성선, 보호선과 전압선 사이니까 대지전압이 되고 분모는 전원 임피던스, 선로 임피던스 이런 임피던스가 되기 때문에 전체 임피던스가 되기 때문에 선로의 임피던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값이 작아요. 그러면 지락전류 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었죠. TNS 계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과전류 차단기, 즉 배선용 차단기 등으로 지락전류를 차단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TNS 계통 꼭 정리해 주시고요. TNC 계통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는 P 따로, N 따로가 없습니다. 맞죠? PN 하나 있습니다.
볼게요. 전원축이 접지되어 있다. T. 전원축과 부하의 접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 N. 그 다음에 PN이 있다. P 따로 N 따로 아니죠? 그러면 TNC 계통이 됩니다. 그리고 명칭 한번 볼게요. 선의 명칭. 이 부분이 다 뭐예요? 이 부분이 다 PN선이죠. PN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좀 주의하실 게 3상 4선식 부하에서 중성선과 외함이 연결되었죠. 중성선과 외함을 연결되어서 PN선으로 가니까 이 선은 중성선의 역할도 하고 보호선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맞죠? 얘 볼게요. 얘는 중성선이 아니고 지금 3상 3선식이고 노출도전부 외함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함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중성선이 없죠? 그럼 이 선의 명칭은 뭐냐? 중성선이 아니고 보호도체가 되는 거죠. 보호도체 보호선입니다. 그래서 표시가 짝대기가 돼요. 짝대기. 얘는 중성선과 보호선을 공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된 것이고요. 그리고 PN선만 있다. 그러면은 TNC 계통이 됩니다. 얘도 지락사가 발생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락사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아요. TNC 계통이고, 그 다음에 TNCS 계통입니다. 대충 감 잡으셨겠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는 PN선입니다. PN선. 여기까지는 PN선이고 여기서부터 P선과 N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은 S죠. PN 이 부분만 보면 콤바인드 C죠. 그리고 전원이 접지되어 있으니까 T. 전원과 부하의 접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N. PN도 있고 NP 구분된 것도 있으니까 TN에 C에 S가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PN선이죠. 여기도 PN선이고 여기도 중성선과 노출도전부 외함을 연결했으니까 PN선입니다. PN선이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여기는 N이니까 중성선, 여기는 보호선이니까 보호선, 그리고 여기는 3, 4, 4선식에서 이 부분은 중성선, 이 부분은 보호선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TNCS 계통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TN 계통은 유사한데 N과 P의 간의 관계. 그 다음에 TT 계통입니다. TT 계통을 한번 볼게요. TT 계통은 봅니다. 전력 계통의 중성점은 한 곳에 직접 접지하고 전력 계통 변압기 중성점 직접 접지했으니까 T예요. T. 네. 똑같습니다. 설비의 노출도전부는 전원 계통의 도치와는 전기적으로 독립된 접지도체에 접속시킨다. 그리고 이 계통의 방식은 지락은 과전류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로 보호한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원 측이 접지가 되어 있죠. T입니다. T. 그 다음에 부하 측의 접지가 전원 측 접지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죠? 연결이 없죠?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얘 노출 도전부의 접지를 따로 했다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T가 됩니다. TT. 얘는 중성선 어차피 얘가 보호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선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선과 합칠 수가 없죠. 중성선과 보호선 합치면 우리가 TT, C, TTS 할 수 있겠지만은 구조 자체가 보호선과 중성선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습니다. TT고요.
그래서 얘는 TT 계통이란 거고, 보시면 여기 어떻게 중성선은 이렇게 N선 연결하고요. 노출 도전부는 이렇게 보호선입니다. 보호선을 해서 이렇게 설비 보호 접지로 따로. 그럼 일종의 얘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전원 측 접지, 뭐 설비 보호 접지 따로 됐으니까 단독, 일종의 단독 접지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외함만 삼상 3선식에서 외함만 연결했으니까 보호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거 한번 볼게요. 지락사고. 왜냐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지락사고예요. 그럼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원이 이렇게 공급되고 여기서 지락사고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렇게 지락사고, A사고에서 지락사고 발생했어요. 그럼 한번 루프를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함을 타고 나서 보호도체를 따라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가서 접지로 내려옵니다. 끝이 아니죠. 원래 우리가 전류가 흐르려면 폐회로를 형성해야 됩니다. 폐로프를요. 그럼 땅속에서 접지들은 서로 연결돼 있잖아. 대지, 흙들을 통해서 접지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루프가 형성되고 지락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원 측에 접지를 했다. 앞에서 TN 접지는 이런 접지 저항 값을 무시했죠. 근데 여기에 또 설비의 접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선의 저항이 0.5ohm이라면 이런 부분의 저항은 5ohm, 뭐 이런 부분의 저항은 10ohm,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회로 전체 임피던스가 커지게 됩니다. T 접지는 커져요. 그러면 지락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여기서도 대지 전압이죠. 대지 전압에서 임피던스가 크니까 지락 전류는 작아집니다.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과전류 차단기로 차단을 하려면 전류가 커야 돼요. 그래야 과전류 차단기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지락 전류가 작으면 누전 차단기로 차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전 전류는 작고 그 누전 전류를 검출해서 차단을 하는 것. 근데 만약에 이 저항들이 작다면 과전류 차단기로 차단도 가능하죠. 이 저항이 작으면 지락전류가 크고 지락전류 크니까 과전류 차단기로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접지하기 다소 어려운 단독 접지기니까 그런 의미로 있고요. 무엇보다 TT 계통 접지도 꼭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 그다음 마지막 IT 계통입니다. IT 계통은 얘는 특별히 어떤 것을 상황하냐면 전원이 차단되면 안 되는 곳, 거의 차단되면 안 되는 곳. 대표적인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혹시 5과목 전기설비 기술기준 과목을 좀 이론부터 좀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은 의료 시설 있죠. 병원의 접지를 IT 접지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누전이 됐어요. 그렇다고 누전이 되니까 차단해버리자. 안 되죠. 누전이 되더라도 전원이 차단되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 IT 접지 특별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전력계통은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하거나 한 점을 임피던스 통해서 대지로 접속시킨다. 여기 보세요. 임피던스가 보이잖아요. 그럼 얘는 두말할 필요 없이 IT 접지야. 임피던스가 보인다. 혹은 전원의 접지가 없다. 그래도 IT 접지입니다. 전원의 접지가 없거나 임피던스를 통해서 접지가 되면은 IT 접지예요. 하지만 노출도전부는 접지를 해야 되겠죠. 노출도전부 외함은 이렇게 보호도체를 통해서 접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도 IT 접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I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뭐다? 지금 노출도전부가 전원의 접지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뭐 명칭도 크게 어렵지 않고 지금 보호도체와 지금 노출도전부 외함이 보호도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락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락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전원에서 전기를 공급하죠. 그래서 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페로프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 그런데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임피던스 접지했다는 것 자체가 지락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피던스 섰잖아요. 그럼 전류가 잘 못 흐르죠. 그러면 TT 계통보다 지락 전류가 굉장히 다 작습니다. 그러면 누전 차단기로도 검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서 전원 차단 안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철비, 전기설비, 노출도전 보면 단독 혹은 일괄적으로 개통보호접지도체에 접촉한다. 단독으로 접지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얘하고 묶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 IT 접지 계통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뒷부분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론, 처음에 잠깐 제가 용어 설명할 때 잘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 한결 나으실 거고, 이야기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꼭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